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6번째 시즌의 7번째 강의.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한 덴마크 영화 더 헌트입니다. 물론 IPTV 무료 영화관에서 골라낸 걸작 영화입니다. 내가 4,000원 내고 영화 보나 봐라. 공짜 영화관에도 얼마나 좋은 영화 많은데. 저 이렇게 돈을 아끼면 곧 빌딩 살 것 같습니다. 네. 더 헌트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근거 없이 타인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사실 뭐 영화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간단해지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고향에 내려온 루카스, 매즈 미켈슨이 연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칸느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루카스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던진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는 어린 여자아이의 성추행범이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가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그만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어린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사람들은 그가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막역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아들인 마쿠스가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슈퍼마켓에 오면 안 돼. 그 루카스의 아들마저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비참한 사건은 그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였던 개가 동네 사람들이 죽여서 그의 문 앞에 던져놓고 가버리죠.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겨우 친구 한 명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도 슈퍼에 가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고기를 파는 사람이 루카스에게는 고기를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물러서지 않자 루카스를 때리고 결국 슈퍼마켓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필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소녀의 아버지는 루카스와 정말 절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친구마저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동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무죄를 믿어주지 않죠. 여전히 그는 성추행범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시간에 루카스는 나타납니다. 교회에 나타나게 되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지만 그는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다가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 테오에게 그 소녀의 아버지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를 때리죠. 그가 참고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이 모이는 일이 생기게 되죠. 루카스의 아들인 마쿠스가 성인이 된 기념으로 그에게 사냥할 총을 주는 날입니다. 친구들은 이제 다시 모였고 그들은 그 아들이 사냥총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해 줍니다. 덴마크에서는 성인이 되면은 사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선물로 사냥총을 주나 봐요. 그리고 루카스는 아들과 함께 사냥을 가게 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옵니다. 가까스로 그는 총알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를 쏜 사람의 실루엣만 보일 뿐이지 그 루카스에게 총을 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있습니다. 괴벨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섬뜩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신봉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행동이 우리를 문명인으로 만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문명인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성이라는 것은 감정의 시녀일 뿐이죠. 이성을 담당하는 것은 겨우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뇌의 대뇌 피질 뿐이에요. 그 대뇌 피질 밑부분에 뇌의 대부분은 감정과 관여하는 부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착각하지만 천만에요. 실제로는 그 이면에 감정이란 것이 존재하고 감정이 이성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모르고 지내죠. 그 감정이라는 것이 더 불완전하고 맹목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성의 주인은 바로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통 잊고 지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소하던 아니면 엄청난 사건이든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인데 나는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분명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믿어주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특히 사람들은 남의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스캔들, 추문을 더욱 확고하게 믿고 싶어하며 실제로 믿어버립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억울한 일 한 번 당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만히 인생 되돌아보세요. 억울한 일 당한 적 없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집에 시계가 망가졌다. 이건 분명히 형이 한 짓인데 어린 시절에 네가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형은 입을 다물고. 그러면 내가 그거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의 입장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더 헌트, 즉 사냥입니다. 영화의 도입부의 주인공인 루카스가 사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사슴 한 마리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죽이게 되는데 나중에 그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냥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거기서 사냥감이 된 사슴의 신세가 나중에 루카스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은 중이법을 지닙니다. 사냥을 하는 자가 나중에는 사냥감이 되기도 한다는 말을 감독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카스의 아들 마쿠스가 성인이 돼서 사냥총을 받는 날이 왔고 모두들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때 루카스의 친구는
쥐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 쥐가 되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즉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신이 사냥하는 자가 되어서 남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쥐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탓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맹목적으로 타인의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이죠. 가장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연예인들의 가십 기사죠. 누가 사채업을 해서 고리대금을 뜯어먹고 사는 파렴치한이라고 하더라. 아니면 누가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 또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발만으로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으로 몰렸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편견이라는 도구 하나로 그 사실을 믿어버리고 그 연예인으로부터 마음을 거둬버리죠. 그리고 영원히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진실은 사람들이 외면한 채 왜곡된 사실을 진실처럼 철석같이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영화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1년 후에 아들 마쿠스의 성인식 날 예전에 막역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시 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봉합이 되었죠. 하지만 주인공인 루카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우정은 봉합된 상태이지만 예전에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친했던 모습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아들과 같이 사냥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죠. 이때 느닷없이 날아든 총탄은 루카스를 맞추진 않고 빗나가게 되지만 이것은 여전히 어떤 이들은 루카스가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런 루카스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위협적인 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 장면이 또 상징하는 바는 루카스는 자신을 빗나간 총탄이 그를 위협했듯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원고를 갖다가 잠깐 족입니다. 족이 있습니다. 원고를 잠깐 놓쳤는데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남아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그 빗나간 총탄은 괴롭히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사건은 문제가 없다고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평생 그 한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루카스도 마찬가지죠. 이 영화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편견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어린이들도 거짓말 합니다. 제가 아들 둘을 키워보니까 어릴 때도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그들은 실제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판타지랑 섞어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애들은 또 어른들의 말을 단서 삼아서 거기서 자신의 말을 확신하게 되죠. 영화에서도 어머니는 자기 딸에게 그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아이가 믿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말을 진실로 또 여기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은 내내 답답하고 또 감정이입이 돼서 진짜 억울하다. 억울한 감정도 들고 또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악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명의 악당이나 여러 명의 악당이 나타나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그 부모는 유치원 원장의 말을 믿고 친구를 의심했을 뿐이고, 동네 사람들과 슈퍼마켓 주인은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더러운 남자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악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 주변에서 또 내가 희생자가 돼서 일어날 수 있으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얼마 전까지 친했던 이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돌아서서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섬뜩한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혹시 주인공이 자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맥락을 보면 더러운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친했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마을에선 그를 따돌리고 또 얻어맞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절반의 해피엔딩으로 다행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상처를 안은 채 아들의 성인식에 참석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내가 남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범죄자라는 누명을 써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자신이 100%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모함과 투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습니다. 또는 정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루카스처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지탄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들자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한 달 아니 1년 동안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영화 속에서 루카스는 그걸 버텨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교회에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친구에게 분노를 폭발하고 말았지만 그는 힘든 시련을 겪어내고 그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진리는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도 있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억울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루카스처럼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을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밝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어야 할 일 중 하나가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저 버티시기 바랍니다. 나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에 얽혀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저러한 억울한 일을 겪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래도 외롭지 않잖아요. 인생 나만 이렇게 꼬여있고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고, 사소하게라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인간 세상의 모순과 잘못된, 그 다음에 오류, 편견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그저 버텨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이 감정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사냥꾼의 대열에 끼어서 다른 인간을 사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